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설수설 사서삼경인데요. 요즘 저 친구들이 줄이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 시대여서 그런지 횡수사서삼경이라고, 횡설수설도 줄여서 아주 간단하고 줄이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맹자 28번째 시간인데요. 읽겠습니다. 연인반, 왕왈 오심참호 맹자. 우선 끝까지 보겠습니다. 제 나라가, 연나라가 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가서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때 연나라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해방군으로 간 게 아니라 가서 이 점령군으로 간 거예요. 영토 확장을 해서 이 천하를 먹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령군을 만났으니까 더욱더 힘들어졌어요. 옛날 사람들이 삶이. 그래서 드디어 한 2년 뒤에 거국적으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연인 반이에요. 저 반자는 논뚝 반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반자를 써야 되죠. 이 반자 혹은 이 반자. 그런 저 글자는 발음이 같아서 빌려 쓴 가차자예요. 그러면 누굽니까? 이 구런이 죽을 때 택반에서 구런이 명나라는 곳에 택반에서 죽었잖아요. 이래 시를 읊고 다니다가 실망을 해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못 가해서 이런 뜻이 되는데 저 때는 아니죠. 요건 본 뜻대로 쓴 것이고 저 때는 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말입니다. 연인이 그랬더니 왕월 오심참호 맹자. 내가 심은 심이 매우 이런 말이죠. 참이라는 것은 부끄럽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참자가 참 재밌는 것이요. 참자의 오른편을 참자는 이렇게 써도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렇게 써도 이 글자나 이 마음심을 밑으로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뭔 뜻이냐면 이 참자가 뭐냐면 옛날에 사람을 죽일 때 죄인들을 죽일 때 수레를 가지고 찢어 죽이는 거열형을 했었어요. 거열형. 이 거열형의 의미가 남아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뭡니까? 도끼근자예요. 도끼근. 발음 부호를 내면 이 도끼부 마찬가지 글자죠. 도끼근자예요. 도끼로 찍어 죽이거나 거열형을 죽인다. 이게 참자라는 것은 뭐냐면 살자와 마찬가지. 참자라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마음심을 넣으면 뭔 뜻이냐면 사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나쁜 마음을 싹 죽여 없애버리고 맑은 마음으로 돌아온다. 이게 바로 참회할 참. 여러분 참회록 있지 않습니까? 참회록. 이때 매우 부끄러워한다. 이때 참자죠. 그래서 왕이 정말 나는 맹자에게 매우 부끄럽다. 맹자 같은 훌륭한 도덕성이 높은 분이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데 내가 해방군으로 간다는 식으로 쓱 해놓고는 가서 점령군에 대해서 약탈을 하다가 2년 만에 이 연나라 사람들이 큰 반란을 일으켰으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어가지고 10년 동안 참다가 못 참아서 9년 동안 1910년에 한일합방 되고 9년 뒤에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3.1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때를 미워하는 어떤 말도 3.1 운동 때문에 전혀 그거는 엉터리 허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다 못해서 9년 동안 참다 못해서 거국적으로 이 외놈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하자 하는 이런 거국적인 이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경제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미화시킨 거.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철로가 놓이고 비료 공장이 생기고 댐이 생기고 농지를 많이 간척하고 개간하고 이런 거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누굴 위해서 했습니까?
일본 사람 외놈들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걸 하면 이게 해방군으로서 왔다면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대륙을 침략해서 먹는데 하나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아주 불순하고 흉하고 추악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미화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말이죠. 예, 그 일제 때 경제개발이 됐다는 이런 소리는 좀 우리 민족의 뭡니까 기본 심성을 건드리는 좋지 않는 시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학자들이 마치 매우 양심적인 것처럼, 양심적인 학자인 것처럼, 매우 객관적인 학자인 것처럼 그렇게 분식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여간 옛날 사람들이 제 나라의 이 폭정을 견디지 못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내가 맹자에게 제 나라 선왕이 나 정말 맹자에게 부끄럽다. 맹자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낯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인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걸 고라고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고라고 할 때는 고라가 뭐냐면 장사꾼이에요. 예. 그럼 저 사람이 뭐 장사를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고라고 읽으면 장사꾼이고 가라고 읽으면 뒤에 이 글자 가자를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글자를 다시 만드는데 원래 이 글자 하나를 가지고 고, 가를 다 쓰다가 뒤에 같이 가게 할 때는 이 글자를 다시 만들게 되는데 맹자 시대에는 아직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읽을 때 지인 가라고 읽는 것이 맞겠죠. 높은 가격 가치 아주 뭡니까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의미를 붙였다고 봐야지 장사꾼이 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장사꾼에 대해서 이 인문을 많이 남겨라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진가 맞죠? 진가가 이때 누구냐면 제 나라의 신하죠. 예, 신하. 큰 높은 벼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왕무환은 대왕께서는 환이라는 것은 뭡니까? 걱정하다 우한, 걱정 하지 마십시오. 예. 왕자이위 여주공 숙인차지. 이 진가가 또 상당히 보면 좀 유색의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께서 스스로 자자는 스스로 자자죠. 이 자자는 원래 이 코자자예요. 코를 그린 건데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내가 말이야 나 할 때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네? 코가 가지고 높이 돋아 있잖아요. 몸속에서 너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이위 스스로 이위를 생각하다 여기다 여뭐뭐와 주공은 누굽니까? 주나라를 건국할 때 주나라의 그 문왕의 아들로서 형님이 무왕을 도와서 무왕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천나를 평정하고 이 주례라는 어떤 제도, 뒷날 그것이 합쳐져서 이리저리 모여해서 최근 전국시대에 만들어집니다만은 그 주례의 모태가 되는 주나라의 예약 제도를 정비시킨 어떤 위대한 이 지도자, 이 주공과 이 숫자는 이 숫자와 마찬가지예요. 누구 숫자에 누구 숫자가 똑같아요. 어질고 또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당신이 말이죠. 대왕께서 주공과 비교해서 당신이 주공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질 인자죠. 그리고 인에 대해서 워낙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대가 아실 거고, 지라는 거 뭡니까? 원래 지자를 원래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죠? 안다는 동사와 지혜롭다는 명사를 같이 쓰다가 뒤에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 지자는 그대로 하나 두고, 지지유, 지지, 부지유, 지지 이럴 때 두고, 여기에다가 입구자가 있잖아요. 또 입구자를 하나 더 달았어요. 입구자를. 요거는 뭐냐면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말이 나간다. 말한다. 이 말한다는 그 의미로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자에서 지혜할 때 요즘 사람들이 지자 많이 했죠. 지혜, 지숙이, 지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밑에 이렇게 쓰면 맞는 것이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날일자를 달면 이건 틀린 거예요. 날일자가 아니에요. 요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입구자에다가 말이 나간다. 가로, 말할 왈, 가로왈, 가로돼 할 때 왈자를 다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해처럼 빛나는 지혜 뭐 이따위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대기 보면, 활자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게 왈자인지 일자인지 대기 일자로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 이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알지자를 더욱더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어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왈, 이때 오라는, 예, 깜짝 놀라면서 시하가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위대한 주공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이냐? 응? 너 어폐가 있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진가가 말합니다. 진가가 말하기를, 주공사 관숙 감은, 관숙 이은반, 지사지 시불이냐, 부지사지 시부지야, 인지 주공 미지지냐, 이 황어 왕호 가청견이해지. 예, 역시 이 사람은 유색액 같아요. 유색액. 예. 근데 말하기를 주공이 사는 누구로 하여금 뭐뭐했다. 사역형이죠. 관숙. 이 관숙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문왕의 맏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무왕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관숙이에요. 관숙.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숙.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주공이에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2번, 이거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아들이 수십 명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왕이 자식을 참 많이 낳았어요. 네. 그런데 이 주공이 누구?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형인 관숙을 시켜서 자기는 이 무왕을 돕고 혹은 무왕이 죽고 난 뒤에 성왕이잖아요. 성왕을 도와서 자기가 일종의 섭정을 하면서 형인 관숙을 시켜서 은나라가 망했지만 그 은나라의 그 잔존 세력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이 관숙에게 가서 감시를 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은나라 총독을 보낸 거예요. 은나라에 이 나라에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른바 여러분 이 주라고 알잖아요. 은나라의 마지막 주왕의 아들이 무경이라는 사람, 호박문자에다가 무경이라는 사람, 이 사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 같았어요. 무경이 당분간 아버지 이 주왕이 망한 땅을 대신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무경이 있는데 여기 관숙하고 최숙하고 곽숙 이게 세 사람을 조금 전에 말한 관숙 외에도 최숙이라는 사람, 숙자는 이것이요. 예. 그 다음에 곽숙, 곽자. 최숙이라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주공의 동생들이에요. 수많은 동생 가운데서도 이 관숙하고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무경을 감시하게 한 겁니다. 이게 대표 총독이고 이건 뭐 부총독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은나라를 감시하겠습니다. 예. 사관숙 감은 최숙 곽숙도 끼어 있습니다만 우선 생략하고. 예. 그런데 관숙이 아니 동생놈이 말이지 자기는 저 멀리 이 전쟁터와 비슷한 다스리기 힘든 이런 곳에 보내고 자기는 그 왕위배에서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나를 물먹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관숙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뭐 최숙과 거기 와는 곽숙은 힘이 없으니까 넌 날 따라 이렇게 하고는 거기서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무경하고 힘을 합쳤어요.
참 굉장히 웃기는 인간이죠. 그렇죠? 결국 알고 보면. 아버지와 형님의 사업을 완전히 뒤엎어 망치는 인간이잖아요. 예, 이런, 폐가자가 나타난 거예요. 폐가자. 예, 폐가자. 폐가자라는 뭐냐면 집안을 망치는 놈이란 말인데, 예, 망치는 놈인데, 이 가가 아니라 이 관숙은 이 폐국자는 말이에요. 나라를 망치는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문제, 어떻게, 관숙이 이 은나라를 은나라를 이 기반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겁니다. 근데 지이사지, 만약에 주공이 그것을 알고 시켰다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저 형님이 나에게 불만이 있어서, 이 평상시 소행으로 봐서 분명히 저 인간이 거기 가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시켰다면 시불이냐? 어질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에 대한 사랑이란 근본 전혀 없는, 배려라든지 사랑이 전혀 없는 이 조치잖아요. 부지사지, 반란을 일으킬 것을 모르고 거기에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독으로 보냈다면 시부지야,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맞잖아요? 아까 인차지, 당신이 왕에게, 그렇죠? 이 인차지, 주공과 비해서 인차지가 어떠냐 물었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불인부지한, 그렇다면 이 주공은 불인부지한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네. 인지, 그게 결국은 인과 지는 주공 미지지냐, 주공도 다 하지 못했다. 주공도 거기에서 완벽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다. 주공도 인과 지를 따진다면 결점이 있는 사람이다. 이 황허, 그런데 하물며 제 나라 선왕이 대왕께서야 뭐 당연하지 않, 주공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불인부지하고 한때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대단한 것 아니에요. 제가요, 청견이 해지. 청견이라는 것은 뭐냐? 맹자를 만나기를 청해서, 제가 청합니다. 맹자를 만나서 이 왕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셋째 혓바닥을 놀래가지고, 저 고향에 있는 제 친구가 참 아주 재밌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예, 제 친구가 변현구라는 아주 재밌는, 아주 공부도 많이 한 친구가 있는데, 말 많은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혓바닥 드리블을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용어. 혓바닥을 이 손흥민이가 공을 가지고 막 질주하듯이 혓바닥 드리블을 잘한다. 진가가 혓바닥을 드리블을 해가지고 맹자를 굴복시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견맹자 문활. 자, 맹자는 집에 찾아갔어요. 맹자가 임시 호텔 여관 있었을 겁니까? 맹자를,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 이 나라에서 국빈, 영빈관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맹자를 보고 묻기를, 주공 하이냐? 이러면 주공은 어떤 사람이, 선생님, 맹 선생님, 주공은 어떤 사람이죠? 물었어요. 고서 옛날에 성인이시지, 성스러운 분이지, 성인이시지, 완벽한 인간이지,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묻기를 말이죠. 진가가 말하기를, 사관숙감은, 관숙 이은 바냐, 유저, 관숙을 시켜서 이 망한 은나라의 은나라를 뒤수습을 하라고 총독으로 보냈는데, 가서 감시를 하라고 했더니, 아니, 관숙이 은나라의 유민들을, 무경이나 은나라의 유민들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이 주나라 조정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이 저자는 지여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 물음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있었지. 그렇다는 것은 뭐냐? 있었지. 이거 역사적 사실이잖아. 왜? 갑자기 왜 그러냐? 예. 역사적 사실 맞잖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와, 이게 또, 진가가 말해, 진가가. 주공지기 장반이 사지여. 주공이 자기 형 관숙이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알고 그에게 감독을 하러 보냈습니까? 총독으로 파견했습니까? 부지야, 몰랐을걸? 그럴 리가 있나? 알았으면 어떻게 보내느냐? 응? 그 형을 사지에 몰아넣는 건데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연적 그렇다면 또 진가가 말합니다. 연적 성인 차유과에 그렇다면 성인도 차자는 또 성인도 허물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사고를 저지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명자가 주공은 동생이고 관숙은 형이다. 주공은 동생이고 관숙은 형이다. 이 관숙은 성이 휘고 이름이 선이에요. 조선할 때 희선이고 주공은 뭐죠? 휘고 단이고 그래요. 예. 이건 형이고 동생이 되겠죠. 이 성은 둘 다 성은 주나라는 성이 휘씨잖아요. 휘. 예. 여기 목의 사회를 나타내는 여자가 들어있는 휘씨죠. 예. 관숙은 형이고 주공은 동생이다. 그렇죠? 주공지가 불역의호. 주공이 이 잘못이 불역의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주공의 이게 뭔 뜻이냐면 주공지가 불역의호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주공이 그름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우가 어찌 형이 반란할 것을 고려했겠는가? 전혀 그걸 모르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주공이 이 정책을 잘못한 것이 배치를 잘못한 것이 되어버렸으니 당연히 그런 일이 당연하지 않느냐. 주공이 그 잘못은 결국은 큰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주공이 형이 어찌 형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알고 그게 보냈느냐 이런 의미로서 말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공은 제야 관숙 형이야 주공지가 불역의호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죠.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데 맹자가 예를 들어보니 괘씸해요. 이놈이 와서 나를 아주 말로 혓바닥 드리블을 해서 이놈이 나를 난처하게 만들고 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따끔하게 말합니다. 자, 뭡니까? 자, 고지군자 옛날에 아주 위대한 인격자들은 고지군자들은 과즉계지. 공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과즉물탄계. 잘못을 알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마라. 즉시 고쳐라. 이게 공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지군자는 누굽니까? 공자를 비롯한 수많은 훌륭한 인격체들은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쳤다. 근데 금지군자, 과거의 모든 지도자들, 지식이나 지위에서 지도자들은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 것이 그게 미덕이었는데, 금지군자, 지금의 군자들은 과적 순지, 잘못을 해놓고 말이지, 잘못인 줄 알고도 그대로, 해본다, 이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버린다. 그리고 요즘 말하면 똥꼬집을 부려서 계속 밀고 나간다. 그 자기 어떤 권위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바로 요즘은 횡행하는 것이 요즘 지금 세상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에는 분명히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이건 잘못이라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해 나오고 악착같이 바들바들 떨면서 버티는 그런 인간들이
어떤 분야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소인이고 군자의 차이입니다. 금지군자와 고지군자의 차이예요. 이 금지군자는 소인놈들이고 고지군자는 성인들이죠. 고지군자, 옛날의 군자들은 기과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면 이럴 지식 민계견지 마치 해와 달이 일식과 월식을 하는 것 같아서 백성들이 다 본다. 하늘에 일식 월식이 있는데 눈 뜬 사람은 다 보잖아요. 시각장애자 외에는 다 보잖아요. 시각장애자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안다 이거예요. 극기 경야, 경은 고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즉시 자기의 잘못을 고쳤기 때문에 민계앙지, 모든 백성들이 위를 쳐다보았다 이것이죠. 이 앙자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렇게 꿇어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서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게 이렇게 앙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뒤에 빌려가지고 뭐 나라는 뜻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앞에 살림자를 더 붙여가지고 우러러보다, 우러르다 이렇게 앙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극기경야 고쳤을 때는 개과천선했을 때는 민계앙지 백성들이 모두 위로 우러러 쳐다보았다 이것이죠. 존경의 마음을 가득 품고 와, 저 사람 정말 이 과정물탄계를 즉시 실천하는 사람이고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구나. 사람이 저래야지 하고 다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놓고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 끝내 결국은 파멸하게 되고 결국은 폐가 망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 돌아가는 기본 이치 아니겠습니까? 예. 금지 군자, 기도순. 지금 군자들은 그 잘못을 하고 그냥 뉘우치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그 똥꼬집을 부려서 밀고 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게는 우종위시사 거기다가 무슨 그럴듯한 거짓말, 양심에 어긋나는 거짓말, 변명까지도 갖다 더 붙인다 이거예요. 묵묵히 말로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순엉터리 이거 요소를 피워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혓바닥을 놀래 새치 혓바닥을 놀래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의 그 이성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이 횡행천지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2300년 전에 맹자의 시대나 지금 2030년이 넘어가는 시대, 이 시대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에이. 그게 이 종이사지라는 것은 엉터리 말로 말이죠. 합리화를 시킨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 현재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맹자가 치위신이 귀. 치위신이 귀라는 것은 뭐냐. 위신, 그 신하가 됨을 치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돌려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납한다. 요즘 말하면 사표를 내고, 자기 고향이 이제 어디로 딴 데로 갑니다. 맹자가 제 나라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재선왕, 이 자식이, 이 인간이 나를 써줄 것 같으면서, 같으면 안 써주고, 주위에 있는 소인들의 말을 듣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결국 나를 멀리 하니까 저 인간한테는 내가 저 인간을 통해서, 자기 나의 정치적인 이 견해를 펴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안 다음에 치위신이 귀. 이것은 바로 맹자가 사표를 내고, 이제 요즘 말로 사표를 내고 있는데 요즘 말로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때려치우고. 사람들이 그럴듯하면 이 사표를 내는 거 그만두는 걸 때려치운다 그러는데 그냥 치우면 되죠. 왜 또 때리고 치우는지 몰라요. 나 들을 때마다 참 이상해요. 왜 때리고 누굴 때리냐? 누굴 때리죠? 때려치우고. 그 이상한 용어가 좀 그렇게 좀 순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뭐 이런 좀 하필 왜 좀 때려치운다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귀랑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왕취견 맹자왈. 이 취견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직접 맹자가 있는 객관, 여관, 호텔, 영빈관 여기에 가서 맹자를 보고 맹자에게 말하기를, 전에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기 전에 옛날에는 원견이 불가득 선생님을 좀 배웠으면, 워낙 명망이 높으니까. 명망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소리 성자에다가 꽃하자 성화라 그래요. 성화가 세상에 드러났다. 근데 선생님의 그 소문, 좋은 소문을 듣고 뵙고 싶었는데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득시동조심이. 그래, 득시동조라는 것은 뭐냐면 얻을 득자고 시는 모신다. 왕도 좀 겸양을 해가지고, 동조라는 것은 같은 조정에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다스리던 조정에서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득시동조 심희 이런 말이죠. 예. 그 선생님과 함께 참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심희라는 것은 기뻤다, 영광이었다는 말도 되죠. 네,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을 제가 제 나라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금우기 과인이기. 지금 또 선생님 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조금만 싫으면 떠나셨다는 소문이 있는 분인데, 또 이 버릴 기자잖아요. 기 과인이 귀. 과인은 뭐냐? 과덕진, 덕이 부족한, 자기를 낮춘 말이에요. 과인, 적을 과자잖아요. 과부가 뭡니까? 남편은 없는 여자, 그죠? 그 과부란 말, 그 당연한 말이, 남편이 적으면 과부가 되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은 과부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럼 뭐라고 말하면 좋아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아해요. 미망인 그러면 속으로 은근히 좋아서 웃음을 짓고, 과부 그러면 저 자식이 나를 도대체 뭐 나를 과부로 봐 하고 이 독을 품게 되죠. 그런데 과부는 적을 과자 없다는 말이니까 채워 넣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개가를 해도 좋다 이거예요. 새로운 남편을 찾아도 좋다는 뜻이 되고, 미망인 그러면 남편이 죽었으면 당연히 따라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있는 낯두꺼운 여자, 이런 뜻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따라서 사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죽지 않는 사람이라. 이게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따라주는 것이 열부고, 훌륭한 여자라고, 훌륭한 여성상으로 보던 그런 이상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혹은 이 원래 궁중에서 쓰던 말인데, 좌전에 보면 제후의 부인이 자기를 미망이라 그래요. 우리 남편이 죽었으면 내가 따라 죽어야 옳은데, 순장을 하든지 죽어야 옳은데 살아있다. 자기 겸사예요. 겸사. 그러고 이 말을 했던 여자는 바람도 많이 피우고 유명한 여자입니다만, 어쨌든 표현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바람도 대신 들어가고 바람 피우고 했던 여자가 스스로를 미망인이라고 최초의 용례를 쓰고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금우기 과인이고, 이 과덕진 저를 버리고 돌아갔으니 불식 가히 개차에 듣겨노. 불식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히 뭐뭐 할 수 있다. 개차라는 것은 이 지금 시간을 이어서, 그 다음에 결국 개차라는 건 다음에 득견호 선생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또 아무도 안 알아주면 저는 선생님을 조금 대접할 생각이 있으니 우리나라에 오시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여러분 중요한 말 했죠. 불감청이 고소오냐. 우리 요즘 불감청이 고소오냐 말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참 여러분이 참 이게 불감청이 고소오냐 얼마나 재미있는 말입니까? 불감청이라는 것은 감히 저를 써달라고, 제가 돌아오면 다시 써주십시오라고
청할 수는 없을 뿐이나, 예, 이자는 뭐뭐할 뿐이단 말이죠. 고소냐, 이것은 본래 나의 바람입니다. 이게 불감청이 고소냐입니다. 그러면 불감청이에서 끝나죠. 사실은 감히 청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저의 본래 평소의 바람입니다. 나는 정치의 뜻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언제라도 내가 열과 성의를 다 바쳐서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바로 불감청이 고소냐라는 말의 배경입니다. 중요하죠? 타일, 며칠 뒤에 이런 말입니다. 다른 날, 며칠 뒤에 왕이 위 시자월, 왕이 시자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자를 붙이면 뭐냐 하면 처음에 자자를 붙이는 것은 상당히 지위 높은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공자는 왜 그럼 자자를 붙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근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공자가 법무장관을 했잖아요. 그 자자가 되는 거예요. 높은 벼슬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면 여러분 누구 나오는 사람들, 맹자에 나오는 보면 진가 이런 사람들은 높은 벼슬을 못했기 때문에 했으면 진자라고 했을 거예요. 진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시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시자에게 말하기를 욕 중국이 수 맹자실, 내가 사실은 이 맹자가 아직 떠나기 전인데 욕 중국이 수 맹자실, 이것은 뭐냐면 맹자에게 실이라는 것은 맹자가 혼자 살 수 있는 좋은 갑제라고 그러죠. 갑제라는 것은 아주 좋은 집이란 말입니다. 갑제를 하나 주고 싶었다. 중국이라는 뭐냐면 나라 가운데, 이때 중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의 이 국자가 성이에요. 원래 뜻은 이 성의 이 가운데 아주 달리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종로구쯤에, 서울로 치면 종로구나 인사동이나 이런데 여러분 운영공 있잖아요. 막 그런 자리, 이게 이 중국이에요. 중국에다가 맹자에게 그 갑제를 한 채 딱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양제자, 이 제자는 누구냐면 맹자의 제자들이에요. 맹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맹자가 제자들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만종으로 기른다는 뭐냐, 한 만종이라는 돈,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억 좀 된다 치면 10억 정도를 또 내가지고 맹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드는 장학금으로 내가 쓰고 싶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대부 국인 개유소금시. 그래서 사는 몸으로 하여금 제대부는 여러 대부들, 고위관료들, 그리고 또 국인, 이때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이건 귀족들이에요. 장관급이 이르지 못한 많은 귀족들 있잖아요. 이 귀족들에게도 개유소 긍식 모두, 긍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긍지로 삼고, 우리는 매우 맹자 보유국이야, 이런 긍지로 삼고, 식은 뭐냐면 법식, 모범으로서 자부감과 또 그분을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게 이게 긍식이에요. 긍식을 모든 사람이 대부와 국인들로 하여금 모두 긍식이 있도록 하고 싶었다. 우리는 맹자를 모신 나라야. 다른 나라와 달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큰 어른이 있어. 말 한마디면 통하는 훌륭한 어른.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른이 없죠.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연세가 많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고 또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어떤 그분이 요즘 글도 쓰고 계시는데,
그분을 향한 직격탄이 날아왔다 그래요. 나라가 빠진 시대착오적인 헛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직격탄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대강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되면 우리나라는 이 금식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나라. 옛날에는 여러분 그 김수환 추기경이나 혹은 그 성철 스님 같은 또 이런 분들 이 나라의 어른이 되어가지고 종교를 떠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그래도 귀담아 듣고 실천을 하고 맞대놓고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으면 저에게 좀 연락해 주세요. 뭐 제가 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좌우를 아우르는 제 머릿속에는 말이죠. 제 머릿속에는 이것이 목요일 날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그리고 지금 하루 전에 지금 이걸 여러분께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 바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내일 며칠이죠? 내일 13일 날 바로 일생을 바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 할빈에서 중국에서 이 검거가 되어 가지고 외놈들에게 잡혀서 마포형무소에서 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 고초를 겪다가 돌아가는 걸 보고 절망을 하시고 절식을 하고 자진해서 돌아가신 일송 김동삼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일송, 호가 일송이에요. 일송 김동삼 선생입니다. 김동삼. 네, 동삼 선생의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서 여러분 아죠? 서울 국립묘지에서 이제 이분을 위한 그 간단한 이제 이 제사를 포함한 모임이 있는데 이분은 말이죠. 바로 가장 위대한 점이 뭐냐면 독립운동 하시면서 좌파 우파가 모두 공경했던 분이에요. 이승만 그러면 좌파들이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죠? 또 김구 선생 그러면 좌파들이 아주 싫어했죠. 또 여운형 선생 그러면 또 우파들이 좀 기피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분은 좌우파를 아우르는 넓은 흉금을 가진 민족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는데 어떤 놈의 밀고로 이 검거가 되셔가지고 외놈들에게 붙잡혀서 압송이 되어서 마포형무소에서 몇 년 동안 고초를 겪으시다가 내가 이런 더러운 꼴을 보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절식을 하고 순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내 시체를 어디다 묻겠느냐? 우리나라 땅이 아닌데 나의 시체를 화장을 해서 한강에 뿌려달라. 이 화장을 해서 뿌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서든문 형무소에 돌아가시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이 민족의 지도자를 잃었다고 해서 달려가가지고 이 시신을 모셔서 시무장에 모셔서 저걸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서 직접 뿌린 분이 바로 만해 한용운 선생이에요. 그 한용운 선생이 올 통곡을 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를 좌우파를 아우르는 민족의 지도자를 잃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시간에 오전에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이분을 모시는 추모 행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시대마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구분이 잘못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다고.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답답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말씀이 길게 해서 죄송스럽고요. 예, 어디 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제대부 국인으로 개유소 긍식 자 합위아언지 여기 합자 있지 않습니까?
합자는 하불의 준말이에요. 하불. 예. 하불. 어찌 뭐뭐 하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자, 당신이 맹자에게 가서 난 아직도 당신에게 미련이, 당신은 지금 나를 버리고 떠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미련이 있어. 나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종로 같은 서울이라면 종로, 인사동 이런 데다가 갑제를 제일 좋은 집을 하나 주고, 지금까지는 고급 여관 혹은 뭐 그 국가에서 경영하는 그 뭡니까 영빈관에 있었는데, 나와서 이제 집을 하나 탁 드리고 제자들을 기를 수 있도록 또 제 장학금을 또 몇십억 달에 딱 해놓고 해가지고 국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맹자 보유국이다. 아니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배우고 배우고 따를 이 참 큰 스승이 있다. 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자네가 시자, 자네가 왜 나를 위해서 가서 말해주지 않냐? 그래 바꿔 말해서 가서 나의 뜻을 전달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 합위아언지 시자 인지인자의 고백. 근데 이 시자가 또 말이죠, 비겁한 놈이죠. 임금이 자기 보고 하라 그랬으면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시자도 보이게 맹자가 대접받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자 인지인자의 고맹자. 이게 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했다는 뜻인데, 어떤 사람은 진자를 저걸로 해서 뭡니까 그죠, 매개체로 해서 그랬는데, 사실은 보니까 직접 가지 않고 아까 말한 그 진자 있잖아요. 진자에게 가서, 여러분 진자가 아까 제가 그 진자는 이름이 나오길래 진가가 그 큰 뱃소리 아닌 줄 알았는데, 진자가 자자가 나오는 거, 이 양반도 대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까 저는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자가 자기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진자에게 시켜서 맹자에게 고하게 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안 가고. 진자가 이 시자 지은 고맹자. 진자가 왕이 시자에게 했던 말을 듣고 또 그대로 맹자에게 가서 알려주었다. 고해주었다. 맹자왈 연 부시자 오직이 불가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 진자, 이 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가 아니고, 이것은 의문형이에요. 예. 그런가?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부시자 오직이 불가야. 여사여 욕부 사 십만이 수만 시위 욕부호. 이건 뭐냐면, 시자는 뭐 자네를 시켜서 나한테 그래 말하면 내가 받아들일 걸 생각하고 자네에게 보내는 모양인데, 그거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그 시자 같은 째째한 놈이 혹은 공량이 좁은 놈이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시자를 완전 망신시킨 것이죠. 별것 아닌 놈이라고. 오직이 불가야. 왕이 했던 말이 헛소리고 말도 안 된다는 걸, 그걸 알게 그놈이 모른다 이거야. 여사여 욕부, 만약에 여자죠. 만약에 사여, 나로 하여금 욕부라는 부자가 되게 하려면, 달리 말하면 이 내가 만약에 의역을 하면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40만이 수만 10만 금을 준다 그래서 내가 사양을 했는데, 뭐 제자들 키우라고 아까 뭐라 그랬죠? 만금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양제자 이 만종 했잖아요. 예. 만종의 돈을 준다고 그걸 내가 받을 것 같으냐? 아니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만종의 녹을 받는 그것이 부유해지는 것이겠는가? 예.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이겠는가?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시위 욕부호,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니까요. 이것은 내가 말이지 나의 그 가난함을 걱정을 해가지고 뭐 그 갑제를 주고 또 이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나를 부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유세를 하고 다니고 이런 것인가? 나는 그게 아니라 인의 예절을 펴는 인정을 하기를 권하는 그런 역할로 다니는 사람이 나를 알기를 뭘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개손이 말하기 개손은 누구냐면 공자 당시에 노나라의 정권을 농단하던 전단하던 그 대신이잖아요. 개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자숙의 이제 자숙이라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숙의 개손이 말하기 이제 자숙이요. 사기 위정 불영즉 이의 우사기 자제 위경. 이게 뭐냐면 자신이 나서서 정사를 맡아서 하려고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불영즉 이 불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금이 노나라 군주가 자기를 쓰지 않으면 이의란 그만두면 이라는 것은 뭐냐 그만둘지 그럼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지. 우사기 자제위기 자식과 동생들을 자제를 시켜서 또 권력을 담당하는 경으로 만들었어. 경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인숙 인역 숙 불력 부기 사람이라면 누군들 부귀를 부귀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도구 비기주죠.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도 부귀를 원하는 부귀 가운데에는 부귀지 중에는 부귀라는 것에만 유사농 사사로의 이 용이라 하지 않고 이 농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 드래곤 할 때 용이라 읽고 언덕 할 때는 농이라 읽어요. 그래서 발음이 두 개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용하고 롱 두 법칙은 농 이렇게 농이 있는데 이 글자를 위해서 뒤에 다시 흑토를 넣어 가지고 언덕 농자를 다시 만들어내요. 처음에는 한 글자를 가지고 용, 롱, 농 두 개 다 쓰다가 그래서 여러분 그 맹자에 보면 우리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농단 한다 그럴 때 농단을 맹자 원문에는 농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단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보면 우리 사전에 보면 농단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용자를 쓰고 용이라 읽기도 하고 드래곤을 읽을 때는 용이라 읽고 언덕일 때는 농이라 읽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입니다. 이 농이라는 건 뭐냐면 깎아지는 절벽 이런 거예요. 상당히 높은 곳이죠. 여기 사람이 떡 보면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내려다보고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놈이 무슨 물건을 가지고 오고 있거나, 또 어떤 놈이 어떤 물건을 빼가지고 여기 어떤 물건이 부족하거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미리 알아가지고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농단이라고 그래요. 그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넓게 얘기하면 정책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이 기밀을 미리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빼먹는 이런 짓을 농단이라고 해요. 농단 자본주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농단입니다. 맹자에서 나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누군들 부귀해지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부귀 가운데는 보면 농단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농단이랑 달리 말하면 높은 언덕을 여기를 차지하려는 그런 아주 고약한 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바꿔 말해서 여기 말하는 누굽니까? 자숙의 이건 이 노나라의 그 대신인 개손이 말하기를 자숙의 글마 참 이상한 놈이다. 아니 노나라 임금에게 혹은 자기도 본대요. 자기를 써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부를 했으면 그만인 것이지. 이놈이 지 아들 혹은 지 조카를 계속 시켜서 권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건 그 권력을 농단하려고 그런 놈이다. 이렇게 자숙이를 욕을 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농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농단의 그 어원을 맹자가 상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농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횡설수설 줄여서 횡수맹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